상품가 119만원 튀르키예 패키지 여행, 비행기 값만 해도 120만원인데 이 가격에 호텔, 투어, 식사, 가이드의 전용 버스까지 다 해준다고요? 심지어 국적기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까지 타고? 아니 이 정도면 여행사가 기부하는 수준 아닌가요? 근데 이동 진짜 많대. 옵션 투어 계속 붙는 거 알지? 쇼핑센터도 막 6-7군데씩 간대. 조용히 귓속말처럼 퍼지는 이야기들, 왠지 좀 찜찜한데 진짜 과연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튀르키예만 10년 넘게 판 전직 여행사 직원, 바로 저 트래블메이커가 이 초저가 튀르키예 패키지 진짜 괜찮은지 알아볼게요. 영상 끝에는 그래서 튀르키예 패키지 상품 중에서 뭘 추천하는지, 튀르키예는 패키지로 갈지 자유여행으로 갈지, 옵션 쇼핑은 뭘 추천하는지 딱 정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튀르키예 패키지 여행은 보통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약 11시간의 비행, 도착하자마자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앙카라, 카파도키아, 빠무칼레, 쉬린제, 에페소까지 튀르키예를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9일짜리 일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품이 살짝 갈려요. 크게 보면 3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버스로만 튀르키예를 도는 상품,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까지만 국내선 비행기 한 번 타는 상품, 여기에 에페소에서 이스탄불까지 한 번 더 국내선을 타서 총 2회 국내선 포함된 상품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 더 타면 확실히 버스 이동이 줄어들긴 하죠. 근데 가격도 살짝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출발 확률이 높고 가격도 가장 착하다는 버스로 만드는 초저가 인기 상품, 한 여행사의 일정표를 따라가 보면서 도대체 이 119만원짜리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빠져 있는지, 진짜로 괜찮은 건지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은 튀르키예 일주 9일 아시아나항공이고 전일정 특급 호텔, 11대 특식, 3대 옵션 포함, 온천 호텔 이렇게 있고요.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보는 최소 출발 인원은 15명, 기사 가이드 경비는 100유로입니다. 쇼핑은 6회, 옵션은 8개 이렇게 있어요. 옵션 쇼핑 할지 말지는 일정 중간중간에 이야기해드리고 마지막에 한 판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지도로 보는 일정은 튀르키예 중심 이스탄불에서 베이파자르, 수도인 앙카라, 소그모스 튀지겔, 열기구의 카파도키아, 오블루칸을 지나서 지중해 해안도시 안탈리아를 가고요. 야외 온천의 빠무칼레, 포도주 마을의 쉬린제, 로마 제국의 유적이 있는 에페소, 부르사를 지나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튀르키예를 한 바퀴 쭉 도는 일정입니다. 포함사항은 뭐 항상 그렇듯이 슬슬 넘어가 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불포함사항, 기사 가이드 경비 100유로는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옵션 투어는 뭐 하고 등등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는 환율 추가금,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계속 변동되는 환율 속에 상품가를 세팅한 당시의 환율로 계산한 기준에서 2% 이상 환율이 오르면 환율 오른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금을 좀 받겠다는 거예요. 이 상품의 기준 환율은 1521원이니까 현재 환율은 1570원, 추가금은 발생하겠네요. 추가금은 여행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안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관에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 특별 약관에 항공권 살 때 약관처럼 비슷하게 출발일 기준 며칠까지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런 게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 메모하셔서 시점별로 예약 관리 잘 하셔야 하고요.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소 출발 인원, 이건 패키지 상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품의 최소 출발 인원은 15명, 15명이 도달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행사하고 상담하실 때 비슷한 상품들 사이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상품을 밀고 가는 건 인기 없는 상품 또는 여행사에서 밀지 않은 상품의 예약을 끌고 가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여행사에서 모집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상품으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참, 홈쇼핑에서 나온 상품이라면 여행사에서 미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점도 고려해서 상담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일차 출발해 볼게요. 이 상품 따로 인솔자는 없고 튀르키예 현지에 가서 현지 한국인 가이드를 만나 투어하는 상품이에요. 튀르키예 상품은 어떤 여행사든 다 이렇게 인솔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9시 35분 아시아나 오제트 5 하나편을 타고 12시간을 날아가 이스탄불 당일 15시 40분 도착합니다. 짐 찾고 나가면 대략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되실 거고요. 공항에서 나가서 가이드분을 만나면 되세요. 이스탄불 시내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걸릴 거고, 아시아나항공 특성상 이스탄불 도착 시간이 다른 유럽
지역보다 조금 일러서 이스탄불 최대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를 둘러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랜드 바자르보다는 근처 다른 시장인 이집션 바자르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그랜드 바자르가 제일 유명하니까 패키지에서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첫날은 그랜드 바자르 둘러보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호텔로 가시게 됩니다. 1일차부터 옵션 투어를 진행하게 돼요. 이스탄불 야경 투어인데 이스탄불 야경 멋지기는 한데요. 탁심 광장 자유시간 주고 보스포러스 해역 가서 자유시간 주는 투어인데 이스탄불의 명동 탁심을 가야 되는 곳은 맞긴 한데 이동까지 지면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보스포러스 해협의 야경 이것도 진짜 볼만하기는 한데 저희 비록 낮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에 크루즈 타러 오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첫날의 옵션은 패스하겠습니다. 2일차 호텔식으로 아침 식사하시고 이스탄불의 상징 성소피아라고 불리우는 아야소피아로 갑니다. 따로 입장은 하지 않고요. 성소피아와 마주보고 있는 블루모스크로 방문합니다. 이건 내부로 입장을 합니다. 이후 옵션 투어로 예레바탄 지하궁전, 성소피아 성당, 돌마바흐체 궁전을 가는데요. 성소피아 성당, 우리 아야소피아는 2020년에 이슬람 성전으로 되면서 무료로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2024년부로 외국인 관광객은 25유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돌마바흐체 궁전은 1,500리라 약 5만원 정도, 예레바탄 사라이, 예레바탄 지하궁전은 1,300리라 한국 돈으로 약 45,000원 정도라 입장료만 다 더해도 14만원 정도가 돼요. 가이드 투어 설명까지 해서 180유로니까 가격은 엄청 비합리적이진 않아요. 너무 필수적인 관광지들이고 가이드 설명까지 꼭 들으셔야 하는 성소피아, 돌마바흐체, 예레바탄 사라이라서 저는 이 옵션은 비싸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180유로짜리 고고학 시리즈 옵션 투어가 있는데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에서 유명한 관광지 발라찌그로 관광하는데요. 여기 거리를 걸으면서 볼만한 관광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탄불 관광은 끝? 이면 너무너무 허무하죠. 사실 이스탄불은 다시 마지막 일정에 이스탄불로 복귀할 때 다시 볼 거고요. 저희는 5시간 버스로 베이파자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베이파자르라는 도시는 관광도시는 아니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숙박을 하러 이동하는데 거의 이스탄불에서 앙카라까지 7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베이파자르 한 지역을 잠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관광하시고 앙카라로 이동합니다. 앙카라까지 이동은 약 1시간 30분 정도 되시고요. 오늘은 앙카라에서 숙박합니다. 오늘 이동은 7시간 정도 했네요. 3일차 이제 앙카라에서 호텔 조식을 하시고요. 수도인 앙카라에도 볼만한 것들이 많지만 따로 관광은 하지 않고요. 바로 출발할게요. 앙카라에서 약 2시간 정도 이동하면 소금호수로 유명한 튀즈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소금호수 관광하는데 사진 찍기 굉장히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요. 사진 멋지게 하나 찍으시고 열기구로 유명한 기암절벽의 카파도키아로 약 2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그 유명한 열기구는 내일 새벽에 옵션으로 타고요. 이날은 카파도키아에서 데블란트 계곡 낙타바위, 비둘기 우치사르, 기암괴석지대 괴레메 마을, 기독교인들의 바퀴를 피해 숨어지는 지하도시 베린구유까지 보시고요. 여기서 이 여행사의 특전 벨리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벨리댄스까지 관람하시고 호텔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날 정말 사진 찍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팟들 앞에서 인증샷 많이 찍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카파도키아에서 옵션 투어를 진행할 거예요. 카파도키아에서 옵션은 총 2가지, 열기구 투어, 지프 투어인데요. 열기구는 내일 진행하고 지프 투어는 1시간 반 정도 카파도키아 기암절벽 지역을 지프차를 타고 돌아보는 투어입니다. 필수는 아니고 하시게 되면 만족도는 있긴 합니다. 90유로라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서 전체 일정 보시고 비용 체크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파도키아에서 카페트 파는 쇼핑센터를 방문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방문하실 거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구경하는 차원에서 한번 둘러보시면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카파도키아에서 숙박합니다. 4일차 이제 카파도키아에서 일어나서 오블로카노로 이동하는 일정표가 되어 있는데 이동하기 전에 카파도키아 열기구 옵션 투어를 선택하실 분은 카파도키아 옵션 투어를 진행하시게 돼요. 320유로인데 사실 찐 원가도 진짜 매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정말 가격이 비싼데 그래도 정말 꼭 해볼 만한 곳이니까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날씨가 안 따라주면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날씨가 꼭 좋길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에 카파도키아에서 쇼핑센터 한 군데를 들어가요. 터키석과 주얼리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전 사실 가볍게 패스합니다. 좋은 것이라고는 하는데 한국인의 감성과 좀 핀트가 안 맞는 주얼리들이 있어요. 이제 오블로칸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 시간은 약 2시간 반. 신의 실수라고 불리우는
현실적이지 않은 광경에 오블록한 호주를 둘러보고요. 안탈리아라는 지중해 휴양 도시로 약 5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여기는 튀르키예 지중해 휴양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가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안탈리아 항구, 구시가지, 그리고 하드리아누스의 문을 보시거든요. 여기서는 옵션 투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안탈리아 유람선 타는 거 60유로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뷰는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시원하게 안탈리아 유람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안탈리아 올림푸스 케이블카가 있어요. 90유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중해 해면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여행에 이 날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동은 7시간 반입니다. 안탈리아에서 5일차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빠무갈레로 3시간 30분 이동하게 됩니다. 빠무갈레는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가는 곳에서 많이 보시던 야외 온천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 시대 고대 유적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노천 온천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슬리퍼 같은 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노천 온천 조격도 하시면서 빡센 일정에 잠시 쉼표 같은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무칼레는 모카의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여서 쇼핑센터를 들어가실 텐데 의류, 수건, 이불 같은 면제품 샵을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이것저것 보여주긴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사실 추천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꼭 구매를 하시고 꼭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가 않으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빠무칼레에서는 옵션 투어, 카트 투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전기카트를 타고 빠무칼레 지역을 한번 쭉 둘러보는 건데 60유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빠무칼레 지역에서 자유시간을 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이번 옵션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후 빠무칼레에서 숙박하고요. 오늘은 그나마 이동이 좀 적은 3시간 반만 이동한 비교적 여유로운 하루였네요. 6일차 이제 빠무칼레에서 호텔 조식하시고 쉬린제로 이동하는데요. 쉬린제는 저희가 갈 에페소와 거의 붙어있는 지역이라 에페소까지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있고요. 빠무칼레에서 쉬린제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쉬린제는 포도주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쉬린제 마을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진 스팟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소도시거든요. 가셔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에페소로 이동합니다. 로마 유적이 가득한 곳이에요. 로마 시대 원형극장인 에페소 대극장, 셀수스 도서관, 히드리아누스 신전 이렇게 둘러보시게 될 거예요. 관광 쭉 하시고 가죽을 파는 쇼핑센터로 이동하는데 터키가 또 가죽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행사마다 다르겠지만 가시면 멋진 터키 오빠들이 패션쇼 한번 해주는데 볼만한 쇼고요. 가죽 잠바, 가죽 가방 등 여러 가지 파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신다면 가죽 잠바는 조금 추천드릴게요. 물론 가격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가죽샵 쇼핑을 마치고 저희는 아이발릭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요. 이동 시간은 약 3시간. 아이발릭은 터키 서북부 지역의 도시고요. 여기서 따로 관광은 하지 않고 숙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숙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동 시간은 5시간 반입니다. 7일차 우리는 부르사로 이동해요. 약 3시간 반 이동. 부르사도 큰 도시는 아닌데 이스탄불 근교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슬람 사원 전망대는 방문은 하시는데 여기서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관광하시고 이스탄불로 복귀합니다. 부르사에서 이스탄불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요. 아마 이날이나 다음 날에 이스탄불 쇼핑센터를 방문하실 텐데요. 올리브 오일, 로쿰, 장미 오일 뭐 이런 거 팔거든요. 로쿰 이런 거는 선물로 사기 굉장히 괜찮아요. 오늘 이동 시간은 6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8일차죠. 우리 여행의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 이스탄불을 추가 관광하게 됩니다. 저희는 성소피아 성당하고 블루모스크 그리고 블락지구는 이전 1일차에 저희가 관광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제외한 히포드럼 그리고 술탄 제국이 거주하는 톱카프 궁전 그리고 이스탄불의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삐에로르띠 언덕 케이블카를 탑승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너무너무 시원한 보스포러스 해협 크루즈가 포함되어 있어서 탑승하시고요. 배 타고 이동하는데 한쪽은 유럽, 한쪽은 아시아 지역을 느끼면서 진행하시는 투어가 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조금 여유 시간에 쇼핑센터 방문한 이후에 오후 2시 반 정도에서 시내에서 출발해 공항으로 이동. 오후 5시 20분 이스탄불 국제공항으로 가서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인천으로 복귀합니다. 자, 그럼 이번 패키지 투어의 비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상품가. 제가 본 상품가의 출발 날짜는 11월인데 119만원, 성수기 때는 159만원, 169만원까지 올라가네요. 여기서 기사 가이드 비 100유로니까 15만원 잡을게요.
여기서 환율 추가금 맥시멈 10만원으로 하고요. 쇼핑은 개인차가 커서 제외하고 옵션 투어는 이 8가지 중에서 올림푸스 케이블카 90유로, 카파도키아 열기가 투어 320유로, 안탈리아 유람선 60유로, 이스탄불 예레바타 성소피아 성당, 돌마바체 궁전 포함된 거 180유로 4가지 추천드리니까 97만원, 98만원 정도, 저희는 100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품가가 120만원, 기사가이드 경비 15만원, 환율 추가금 10만원, 옵션 투어 100만원이니까 총 여행 경비는 245만원 들어요. 여기에 날짜에 따라서 270, 290만원까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가야 될까요? 튀르키예는요, 지방으로 한 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의 다른 여행지들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일정 중간에 도시 하나쯤 빼고 조정할 수 있지만, 튀르키예는 일단 카파도키아 쪽으로 내려가면 한 바퀴를 돌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방과 지방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안전하고 편리한 기차 이동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비행기는 지방과 이스탄불만 이어져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국은 버스로 다녀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버스로만 이동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동 시간 굉장히 길어요. 장거리 정도 자유여행이나 패키지여행이나 동일하게 길고요. 도시 안에서도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게 튀르키예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튀르키예를 전체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패키지 여행을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혹시 이 일정과 구성에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우면 튀르키예가 아닌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시거나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만 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튀르키예 패키지 상품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이스탄불의 고대 유적부터 카파도키아의 신비로운 협곡, 파묵갈레의 새하얀 석회분까지 동서양의 교차점, 그 독특한 매력을 품은 나라 튀르키예, 정말 인생에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튀르키예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돋보기 같은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